도구 개발할 때 이제 탐색적 그 요인 분석 해가지고 도구를 이제 그 항목을 정렬해서 그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제 했는데 다 괜찮게 나왔는데 어떤 한 요인의 한 항목 정도가 우리가 이제 그 팩터 로딩에 해당되는 표준화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뭐 0.4 몇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확인적 요인 분석 안에서도 실은 다른 수치는 다 괜찮아요. 뭐 CVA니 CR이니 뭐 다 괜찮은데 어떤 한 요인의 한 항목 정도가 0.4 얼마 정도 나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게 네. 일단 첫 번째 하나 네. 일단 요거 고민이에요. 먼저 하고요. 네, 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나와서 이렇게 나왔고 요 각각에 대한 네, 팩터 로딩이 다 0.5 이상으로 잘 나왔고 네, 네, 당연히 크로스 팩터 로딩 여기 얘네들 네, 크로스 팩터 로딩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나왔고 네, 크롬 네. 바이 알파도 다 이렇게 괜찮고. 나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겠죠. 그럼 확인적 요인 분석을 네, 하면 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했더니 네, AV 뭐 모델 핏하고 네, 그러니까 뭐 CFI 뭐 TLI RMSA 그다음에 이제 AV CR 다 잘 나왔는데 네, 여기에 베타 값이 네, 0.4가 나왔다 이거죠. 이럴 때 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얘가 이 문항의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있으니까 쓰겠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이제 사독자들이 다름에 내 도구를 그대로 갖다 썼을 때 그 사람들도 계속 이게 계속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도구 개발할 때는 이제 해서 쓰겠다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뒤에 다른 연구자들이 내 도구를 인용을 할 때는 계속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심사 시에 그 부분이 계속 걸릴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정도 이론적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 쓰셔도 돼요. 근데 별로 추천하는 않겠죠.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이걸 빼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얘를 빼고 써야 돼요. 빼고 써야 되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을 빼는 게 아니라 뭐냐? 탐색적 요인 분석 다시 돌리세요. 그래서 이 문항을 뺀 상태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돌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타당화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 그러면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원래 개발할 때는 탐색적이나 확인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도구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도구가 다른 대상자에게도 또 적합한지 네. 제가 이제 그 다른 대상자에게 확인적을 했어요. 네.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원래 도구에서 치매 노인한테 할 때는 다 잘 나왔어요. 확인까지. 그랬는데 다른 대상자한테도 이 도구가 맞는지를 해봤더니 확인적을 했더니 역시 지금 만약에 같은 상황으로 문항 하나가 뭐 다 괜찮은데 또 0.4 이런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자, 그러면 똑같이 타당도와 음, 신뢰도가 네, 있는 도구를 내가 네, 사용을 한 거예요. 사용을 네, 했는데 그럼 그때 네, 도구에서 나머지 다 괜찮은데 여기가 0.4가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AVCR 값은 요건 다 괜찮고 네, 다 요건 괜찮고 다 괜찮고 혹시 모델 핏에서 그 모델 핏이 다 적합하지 않다 어떤 것들 한두 개가 좀 흔들린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모델핏에서 제일 중요한 모델핏이 4개예요. 요거하고 네, 요거 이건 이제 Q라고도 네, 하고 놈드 카이저곱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4개만 만족하면 돼요.
음, 다른 거는 만족을 못해도 상관이 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음, 지표들은 그 다른 그 적합도 지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이 네, 태생적인 한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지표 이거 음, 이거는 이제 감명 지수가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음, 굉장히 중요한 지수였어요. 그런데 음,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무슨 얘기냐? 잠재 음, 변수 개수가 예전에는 3개, 4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잠재 변수가 6개, 음, 7개, 8개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 음, 지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이 지표 이거 있어요. 예전에도 이거 많이 썼어요. RMR 지표. 그 다음에 네, 또 스탠다이즈드 RMR 이걸 썼는데 얘는 또 이 도구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도구의 단위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음, 전부 5점 척도로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4점 척도, 5점 척도 음,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또 음, 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음, 그걸 표준하기 위해서 쓴 게 스탠다이즈드 RMR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현대에 나와 있는 적합도 지수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들이 뭐냐면 요 네 개예요. 요 네 개만 그러면 이제 만족하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금 질문을 이제 바꾸어서 이 네 개가 이제 이 다른 거는 조금 흔들렸지만 얘가 괜찮았어요. 예. 그런데 아까 같이 다른 자, 대상자한테 했을 때 확인적을 해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자,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음, 베타 값이 0.4로 작게 나오면 AV나 CR 값이 높을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해봤는데 예. 높게 나와. 그냥 높다기보다는 어쨌든 0.5, 0.7을 다 통과했고 그, 다른 부분은 예, 문제가 여기도 없었고 문제가 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 문제 없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그렇게 음, 나오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는 얘가 작으면 네. 요 값이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아주 네, 드물게 얘가 네, 좀 낮다 하더라도 이 값이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만족하는 네, 건데 원칙적으로는 다 만족해야 음, 되거든요. 다만 음, 원칙적으로. 그런데 음, 우리가 보통은 뭐냐? 요거는 조금 서로 낮아도 유의한 음, 상태고 이게 음, 만족하고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조금 한계이긴 음, 하긴 하겠지만 요 네,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변수, 다른 지표들이 다 이제 괜찮고 다 그 괜찮고, 판별 이럴 타당도도 이제 경우에, 판별 아, 타당도도 네, 다 예, 판별도 요거보다 이렇게 괜찮고, 괜찮다라고 한 조건 아, 하에 네, 라고 그런, 하면 그런 전제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네. 또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랬을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연구할 때 다른 사람 도구를 빌려와서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 트렌드는 다른 사람 도구를 빌려와서 내 대상자한테 안 맞으면 문항도 빼기도 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뺐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몇 분의 이렇게 학자님, 통계학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른 사람의 도구를 가급적 이렇게 흔들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또 이렇게 적절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구를 빌려와서 내가 활용을 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 그래도 좀 적합한 방법일지. 요즘 이제 도구 사용에 대한 부분이 점점 기준이 보수적으로 가면서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이 사용한 도구를 내가 사용을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나오면 그냥 사용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크롬바이 알파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크롬바이 알파는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음, 뭐냐? 이 도구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서 모델 PC 아까 얘기한 4개 지표 4개 음, 지표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AV하고 CR 값까지 잡으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모델 핀에서 이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확인적 CFI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확인적 요인 분석이거든요. 여기서 요인 분석은 타당도예요.
정확하게는 네, 개념 타당도예요. 즉 네, 개념 타당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에요. 네, 따라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네 가지 지표, 적합도 지수하고 가능한 AV, CR 값까지 전부 적합해야만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SCI급 탑 저널들에서는 우리가 구조 방정식을 안 했어도 그냥 회귀 분석을 해도 회귀 분석 자체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요구하시는 저널들이 늘고 있어요. 음, 거기에서 이 음, 네 가지 지표, 음, 최소한 이 네 가지 지표는 이제 AV하고 CR은 조금 서로 좀 낮아도 최소한 음,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요 네 음, 개가 적합해야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음, 해보면 요즘 최근에 나온 도구들, 한 10년 이내에 나온 도구들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면 비교적 잘 나와요.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나온 도구들은 이 도구 개발에 대한 그 로직을 그대로 따라서 FM대로 한 도구들이 네, 많아서 잘 나오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음, 옛날에 20년 전에 음, 만들어진 도구들, 이런 도구들, 문항이 음, 많은 도구들, 하위 요인이 많은 음, 도구들, 그리고 또 음, 요인 분석의 회전을 베리맥스 회전이 아니라 사각 회전, 프로맥스라든가 오블루민이라도 한 이런 도구들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도구는 음, 확인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얘기하는데 CF에서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CF는 확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 되고요. 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EFA를 다시 쓰셔요. 탐색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이요. 기존의 도구를 했는데 우리 음, 도구, 우리 대상자하고 도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음, 음, 재타당화해서 EFA를 음, 해서 사용했다라고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도구 같은 거 우리 막 번역해서 다시 이제 타당한 이제 우리 거에 맞게 네, 그런 거 할 때 CFA 해봐가지고 역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안 되면 다시 이제 EFA로 와서 해보고 다시 재정립해서 다시 내가 다시 CFA로 다시 확인을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돈해야 끝이 나는 번안한 거죠. 도구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번안한 도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타당도 신뢰도 음, 검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음, 이제 그 뭐 K 자가 붙어서 KCES 뭐 이래서 네, 나오잖아요. 네, 이 얘기는 네, 뭐냐면 이 원래 외국 CES 도구를 번안한 다음에 요걸 거쳐서 타당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이때는 이 음, 도구에 대해서 뭐만 냐 CFA하고 크롬바이 알파만 봐도 돼요. 근데 하지만 음, 외국의 도구가 음, 있는데 번안한 도구가 없어요. 그럼 내가 번안을 해야 네. 하잖아요. 근데 내 음, 목적 자체가 음, 번안 이 타당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음, 그렇지만 얘도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음, EFA 단계부터 거치는 것이 좋아요. 음, 그리고 번안한 음, 도구를 번안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음, 그냥 직접 CFA를 하면 CFA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왜냐하면 음, 번안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용 타당도가 음, 번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항의 내용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이 음, 내용 음, 타당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음, 번안한 도구를 타당화가 되어 있으면 그 도구를 가능하면 사용하는 거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CFA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비록 번안한 게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번안했어도 만성 질환 환자의 부모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 만성 질환자 부모가 아니라 만성 질환이 아니라 발달 장애아 부모로 하겠다라고 하면 내용은 비슷하게 가지만 우리가 포커스는 게 다르거든요. 그죠? 다르죠. 우리는 장애로 이제 물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 도구 개발하는 네, 것처럼 맞아요.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네, 점검받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 주는 것이 안전한 거죠. 네. 이게 네, 음, 척도 도구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기준은 뭐냐면 설문 문항이 있어요. 음, 여기 문항에서 선생님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네. 이거를 당신은으로 바꿨어요. 새로운 음,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음, 토씨 하나라도 바뀌거나 음, 컴마 하나라도 바뀌면 새로운 도구라고 보는 게 가장 음, 엄격한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보통 국내에서는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같은 도구로 해서 CF에만 해도 예,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선생님은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당신은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나온 문항하고 발달 장애를 음, 대상으로 본 문항의 내용이 음, 같다 하더라도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리고 문항의 내용이 음, 수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음, 기본적인 거는 이 도구에 대한 타당도가 되어 있기 음, 때문에 비교적 음, 수월하긴 하겠지만 얘는 타당도 네. 신뢰도는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